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는 의사, 환자 모두 솔직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명을 치료하자. 이명을 치료해야겠다. 치료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는데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 또 이어서 창업까지 쭉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저도 모니터링하고 서치했습니다. 하고 뭐 봤을 때 저는 이제 미주신경 자극 기술이야말로 이명을 치료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주신경 자극 기술 자체는 한 30년 전부터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고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더 궁극적으로 뇌파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뇌 가소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뭐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물 실험, 인체 실험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를 그렇지만 실제 이명이나 퇴행성 뇌질환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의료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도화하고 최적화하고 또 제품화해서 실제 저희가 비침습적으로 의료기기로 만들어서 의사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투신을 해서 지금 창업을 해서 7 년째 거의 지금 기술 개발 또 제품 개발을 다 완성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는 이제 이 미주신경이 어떤 것이고 또 뭐 잘 아시겠지만 미주신경과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가서 그다음으로 제가 이제 주로 해 왔던 일들, 그 미주신경 자극 기술을 개발하고 여기에 바탕에서 의료기기인 소리클과 웰리스 기기인 힐라운을 개발을 한 경위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뇌 질환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국내 공동 연구자들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디지털 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명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 의료기기인 소리클리어에 대해서도 말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주신경이라는 게 이제 그 의학 쪽에서는 10번째 뇌신경입니다. 뇌신경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12개가 있죠. 그러니까 뇌에서 나와서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해서 뇌신경이라고 하고, 뭐 1번은 후각신경, 뭐 2번은 시각, 3번, 4번 는 다 이제 그 안구의 움직임, 6번도 안구의 움직임이고 5번 3차 신경은 이제 얼굴 쪽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 8번이 뭐 안면신경, 8번이 청각신경인데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안면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안면신경 벨마비나 뭐 구안화사 이런 거 생기고, 청각 뭐 뭐 청각과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청각신경입니다. 그리고 뭐 9 번이 뭐 혀인두신경이고 10 번이 미주신경입니다. 근데 11 번, 12 번은 부신경, 설화신경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뇌신경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능만 대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후각은 코, 뭐 옵틱 너브는 시신경은 뭐 눈, 시각, 뭐 아니면 이제 뭐 안구의 움직임 뭐 이런 건데, 뭐 안면신경도 마찬가지고 청각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미주신경은 굉장히 기능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리고 몸통에 실제로 여러 장기들을 한꺼번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후각신경은 이비인후과에서 담당하고 옵틱 너브는 안과에서 담당하고 뭐 안면신경도 뭐 이비인후과에서 담당하고 한 신경당 이렇게 한 과 특정 질환하고 관계 있고 특정 과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신경을 담당하는 뭐 하고 매칭되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주신경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이 중요성에 비해서 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방의 시스템이란 건 굉장히 스페셜라이제이션 돼 있습니다. 전문화되어 있고 분과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과 미주신경 같이 여러 질환하고 전신을 커버하는 이런 신경들은 어느 과에서도 잘 이렇게 담당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주신경 연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미주신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관심을 굉장히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주신경이라는 것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합니다. 미주, 영어로 베이구스라는 게 원더링 한다. 그러니까 헤맨다.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런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제 길을 잃고 헤맨다고 얘기를 하게 되냐? 미주신경이라는 게 머리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 장기 이게 한방에서 이제 오장육부라고 하죠. 그 인터널 올간, 트렁크 버디 트렁크에 있는 인터널 올간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허파, 폐, 심장부터 해가지고 간, 위장관, 비장, 콩팥, 뭐 이 대장, 소장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미주신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의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질병의 치료에 관계된 미주신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미주신경은 원래 감각, 운동, 자율신경에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후두 이쪽은 미각 또 이제 그 얼굴하고 목 쪽에 이 일반 제네럴 센서리 통증, 온도, 촉각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뭐 후두 근육에서 뭐 발성, 삼킴 이런 거를 일반적인 이런 그 운동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라든가 또 뇌 질환,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된 건 바로 이 내장 감각입니다. 내장 감각. 뭐냐면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 장에서도 어떤 뭐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어떤 통증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 그 신호를 뇌로 올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내장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이라든가 여러 장기에 압력 수용기, 화학 수용기 자극을 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일반 내장의 원심성 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반응해서 뇌가 이 몸통의 장기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심장도 빨리 뛰고 천천히 뛰는 거를 뇌가 결국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호를 미주신경, 자율신경 그중에서도 부교감 신경 신호를 타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장관도 소화를 해라, 아니 빨리 움직여라, 흡수를 해라, 아니면 천천히 움직여라. 조절을 해줘야 신호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미주신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이게 이제 자율신경의 감정 조절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독성 물질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독소가 우리 장에 들어왔다고 치면은 그 장은 빨리 이걸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증을 유발하고 이 설사를 유발해서 이 배출을 해야 우리 몸을 더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성 감각, 내장 감각을 통해서 이 신호를 뇌에 보내줘야 되고 그러면 독성 물질이 뇌에 들어오면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반 정상적인 활동을 멈추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막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통증을 느끼니까 그런 반응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내 몸에 어디 고장이 났구나를 깨닫고 정상적인 활동을 멈추고 뭔가 이제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또 자율신경을 조절을 통해서 이 장에 있는 독소를 빨리 배출을 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고나 고차원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하기 전에 뇌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로서의 어떤 이런 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미주신경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고리팩, 미주신경의 고리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미각, 감각, 그다음에 화학 수용기 이런 것들을 뇌에 전달하는 게 그 미주신경의 핵 중에서 바로 이 고리팩, 누클레우스 트랙트 솔리타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신경 조절이라든가 자율신경 조절은 다 이 미주신경의 고리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이라고 했을 때 이 미주신경을 자극을 통해서 고리팩을 얼마나 자극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뇌의 어떤 신경 조절 효과 또 전신적인 자율신경 조절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기서 보시면 이 고리팩이 NTS인데 이 NTS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고리팩을 자극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 NTS의 업스트림 위가 로쿠스 세룰러스 청반입니다. 이 청반이 자율신경계의 센터입니다. 그중에서도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요 부위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다시 전신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이라는 게 자율신경 중에서도 어
교감신경에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박 변이도를 향상시키고 긴장을 감소하고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전신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대뇌 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 NTS를 자극하게 되면 이게 업스트림 위쪽으로 쭉 신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변연계라든가 여기 림빅 시스템, 서브코르티칼의 림빅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전두엽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 아까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뇌가 우리가 이 전두엽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두엽입니다. 예를 들어서 ADHD, 뭐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의 치료에 타겟이 되는 부위가 전두엽이고, 예를 들어서 ADHD가 이제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건데 우리가 충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럼 사회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 뇌의 앞쪽 전두엽입니다. 근데 여자애들은 이 전두엽이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학교 똑같은 나이라도 학교에 들어가서 잘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규칙을 잘 따르지만, 남자애들은 전두엽 발달이 원래 늦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더 충동 조절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자들에 비해서 남아들에서 ADHD 비율이 높게 평가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결국은 이 전두엽 부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들, 인간의 감정과 정서와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아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런 전두엽과 변연계를 조절을 통해서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어쨌든 그 전전두엽과 변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신경 전달 물질, 뇌혈류, 뇌파 변화를 통해서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신경 조절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주신경 자극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이미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라든가 또 인체 실험을 통해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다양한 질환의 치료 효과가 있다, 내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장치 같은 경우는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이나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FDA 인증을 받아서 이미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후에 미주신경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운동 기능을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기억력이나 주의력, 뭐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파킨슨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만, 만성 통증 또 신경병증이나 파킨슨 질환들에서 이런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장치입니다. 침습적이라는 게 어떤 수술을 통해서 몸에 이런 디바이스를 삽입한다는 의미인데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몸으로 내려가는데,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 목 쪽의 미주신경에 실제 전극을 자극을 할 수 있는 커프를 감습니다. 그리고 자극 장치는 요 가슴팍에 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주신경 전극은 요렇게 목 쪽에 미주신경을 노출시켜서 감고, 요 커프는 요 본체는 요 가슴에 심습니다. 어 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여가 됩니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은 한 500만 원 정도 내면은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이란 게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그런 질환인데, 이분들도 보험이 되지만 이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1 년에 한 100명 정도도, 우리나라의 뇌전증 환자,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 환자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 이상 약물을 6 개월 이상 사용해도 그 간질 발작, 뇌전증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거를 말하는데, 그분들도 1 년에 100명 정도도 이 수술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심한 분들조차도 이렇게 침습적인 치료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침습적인 디바이스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런 분들도 그럴진데 이게 이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습적이어 가지고는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더 비침습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미주신경과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율신경계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내 몸을 내 맘대로 움직이거나 뭐 의식도 생각을 하는 이런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 동물로서의 어떤 인간의 육신을 유지시켜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자율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 이게 뭐 심장, 뭐 호흡, 뭐 위장관의 조절, 나아가 신진대사, 뭐 체온이나 땀의 조절, 또 생식 비뇨 반응, 비뇨기의 어떤 그런 반응들, 어떻게 보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의 사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흥분하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싸우는 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나오게 된 게 원시 시대의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뭐 맹수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평소와 달리 초인적인 힘을 내야 됩니다. 뭐 생각 이런 거 할 겨를이 없고 온 몸의 에너지를 다 짜내고 그다음에 혈액을 다 근육으로 보내서 맞서 싸우든지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래야 도망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야 생존의 확률이 올라갔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나오는, 그러니까 발현되는 게 이제 교감신경계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1년 360일 그렇게 해 가지고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저장하고 축적하고 몸을 쉬는 상태로 만들어서 재정비하는 게 부교감 신경입니다. 뭐 이제 "자율신경이 중요하다.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면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교감신경계가 과흥분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극히 소수에는 부교감신경계가 너무 항진돼서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가 과흥분된 거, 또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이 그거를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게 이 자율신경계의 어떤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제 질병명은 있지만, 대부분의 이분들의 대부분은 자율 교감신경이 황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억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화불량, 구토, 변비, 뭐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것들이 결국 말초로 가는 혈액들이 흥분돼서 축되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고, 뭐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신과적인 질환 그 증상으로는 뭐 불안, 초조, 우울, 짜증 이런 것들이 다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고, 불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중력 저하, 건망증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희도 약을 씁니다만, 이런 뭐 베타 차단제나 뭐 이런 약들은 오래 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로나제팜 이런 다이아제팜 계열의 약물들은 효과는 확실합니다. 물론 뭐 이 불안, 뭐 걱정, 뭐 우울 이런 것들을 줄여주죠.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건 오래 쓰게 되면 의존성이 생기고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약물로 이런 그 부경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스텔라이트 갱글리온 블록이라 그래서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뭐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 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냥 관습적 통상적으로 권하는 게 뭐 명상을 한다든가 심호흡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선을 한다든가 참선을 하는 거, 그런 건데, 그런 게 결국은 이 자율신경 그중에서도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주신경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자율신경에 생기는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미주신경이란 게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신경계의 축이고, 이 NTS와 로코셀룰러스가 이 자율신경계의 어떤 그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자율신경 그중에서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전신적으로 여러 장기들, 그다음 또 뇌에서도 이런 그 부교감신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착안한 거는 바로 귀입니다. 아까 이 위쪽 그래프에서도 제가 귀 그림을 보여 드린 게 있었는데, 이 자율신 특히 이제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모두 몸통 장기에만 분포를 합니다. 이 피부에는 원래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주신경 중에서도 이 NTS 고리폐구로 가는 이 신경은 귀에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미주신경이 부교감 신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NTS가 중요하다, 고리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원래 고리폐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통 장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통증이라든가 이상 신호들을 감각해서 뇌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브랜치 분지 중에 이 귀 피부에만 우리 몸의 전 피부 중에서는 전신에서도 이 귀에만 분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가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귀의 이 녹색 부분에 미주신경 웨이분지가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부위를 효과적으로 자극을 하면 아까 목 부위의 미주신경을 정기적으로 침습적으로 자극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NTS를 똑같이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침하고도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뒤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요 부위를 미주신경의 웨이분지를 전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 어떤 전극의 구조나 형상 또 전기 자극의 패턴 또 전기와 소리를 조합하는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특허나 논문으로 출원을 하고 또 출판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저도 이제 확신을 하게 됐고 저희 요게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 저희가 힐라운 프로라고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얘는 이제 의료기기는 아니고 어쨌든 의료기기가 거의 같은 기전으로 귀 부위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희가 하버드 의대 닥터 펠리페 프레그니 교수하고 같이 그 랩에서 보스턴에서 시행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심박 변이도 heart rhythm variability가 증가됩니다. 이제 심박 변이도라는 게 이게 한방에서도 왜 뭐 맥진기 뭐 그런 걸 많이 사용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박 변이도를 아마 잘 아시겠지만 심장이라는 게 이제 박동이 있고 그 비트와 박동과 박동 사이의 시간을 쭉 측정을 해 보면 이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규칙적으로는 뛰지만 그 안에서도 미세하게 불규칙성이 있는데 심박 변이도라는 거는 건강한 심장은 그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불규칙하게 뜹니다. 그러니까 심박 변이도가 큽니다. 베리빌리티가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은 그게 억제돼서 심장이 너무 규칙적으로 뜁니다. 심박 변이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심박 변이도가 바로 이 부교감신경의 파라미터인데 이렇게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후에 샴 그룹은 변화가 없지만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액티브 그룹에서는 심박 변이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합니다. 이 분홍색이 이제 후인데 전에 비해서 후에 심박 변이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번 40분 동안 한 번 자극을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TABNS 효과는 당연히 이제 누적적이기 때문에 심박 변이도가 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액티브 그룹을 둘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 그룹과 나이가 많은 그룹을 나눠 봤더니 나이가 젊은 군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미 심박 변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주신경을 자극한다고 크게 활성화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든 군에서는 비포 앤 애프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게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나이가 들면 부교감신경계가 억제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나이가 들면 여성분들도 뭐 "갱년기가 온다." 그럼 뭐 얘기를 하면 뭐 "호르몬 변화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호르몬 변화가 어떤 기전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까? 결국은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혈관 안면 홍조가 나타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개항진이 나타나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호르몬의 변화도 결국 자율신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이게 미주신경과 관계가 있고 심박 변이도와 같은 이런 부교와 자율신경의 파라미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된다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 중에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중에서도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는 변화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데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런 그 고령자들의 교감 신경 흥분을 더 감소시킬 수 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어떤 그 자율신경계의 어떤 노화로 인한 변화를 다시 가역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주신경 자극을 하게 되면 전신적인 염증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신적인 염증이라는 게 염증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알파7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뭐 장이라든가 뭐 비장, 뭐 간,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초 혈액, 특히 이제 골수와 같은 본메로 이런 데서도 이런 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고 또 뇌에서도 똑같은 기전으로 염증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불면증 같은 이런 뇌의 어떤 퇴행성 변화를 설명하는 기전 중에 하나가 서브클리니컬한 크로닉한 로우 그레이드의 인플라메이션입니다. 로우 그레이드의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이런 뇌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한다는 게 큰 가설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뇌축입니다. 그러니까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변화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그게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미주신경이 장과 뇌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뇌축 브레인 것 엑시스에서도 우리 미주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병원에서도 학교에서 랩을 하기 때문에 이 랩에서 미주신경 자극이 정말 전신적인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가 하는 걸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 같은 경우 이제 내독소를 전신적으로 주입하면 여기에 비장입니다, 비장. 비장이란 게 그 면역 세포들이 머무는 곳인데 염증을 주게 되면 염증 물질을 주게 되면 비장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염증 세포들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장이 부풀어 오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LPS를 주게 되면 TNF 알파나 인터루킨과 같은 이런 면역 세포에서 분비하는 면역 매개 물질들이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말초혈액 내에서 농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실험 동물도 똑같이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외의 분지가 있고. 그래서 귀 부위의 미주신경을 저희 기기를 이용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자극을 하면 스플린 비장이 원래 사이즈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고 말초혈액에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의 농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의하게 드라마틱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급성 염증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염증만 단순히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손상도 감소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LPS를 주게 되면 이런 장의 마이크로빌라이, 장의 이런 그 섬모들이 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LPS를 주면 여기 장이 이런 그 정상에서 보이던 섬모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장염 상태에서 미주신경 자극을 동시에 주고 이제 LPS를 주게 되면 이런 그 손상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확인을 했고 저희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폐에서도 염증이 감소합니다. 이게 폐라는 게 여기 공기가 통하는 알베올라이가 쭉 이제 분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LPS를 주게 되면 이 알베올라이들이 다 없어지고 다 염증 엑수데이트들로 가득 찹니다. 염증 세포와 얘들이 분비하는 어떤 그 삼출액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LPS를 주고 미주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 LPS만 준 군에 비해서 여기서 보시면 염증이 훨씬 더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이 미주신경 자극을 이용해서 그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폐에 염증이 너무 지나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 때 미주신경 자극을 이용해서 코로나 환자들의 폐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임상 시험도 외국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풍성 염증도 통풍과 같은 이런 가우트도 물론 이제 그 요산이 쌓여서 생기는 거겠지만 결국 요산이 쌓여서 그게 염증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시켜서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염증 요산을 인위적으로 축적시켜서 실험 동물에서 이렇게 했을 때 염증이 생깁니다만 미주신경을 자극을 했을 때
그 염증이 감소하는 거, 요산이 감소하고 염증이 감소하는 거를 저희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말초 혈액에서과 조직에서 이렇게 염증 매개 물질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해서 이것도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미주신경 자극이 실험 동물에서도 다양한 염증 모델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첫째로 미주신경 자극이 전신적으로는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염증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미주신경과 이 대뇌, 뇌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전두엽, 전전두엽과 변연계를 조절을 할 수 자극을 할 수 있다. 이 변연계라는 게 인간의 공포를 조절할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어떤 무서운 상황에 노출됐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해야 다음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빨리 도망을 가거나 그 위험한 장소, 행동, 상황들을 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미주신경이 결국은 그런 변연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 자극이 신경 조절을 하는 기전은 여러 가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로컬 시키는데 이게 이제 로컬 셀룰러스나 NTS와 연관이 있고 이게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 또 해마, 편도체와 같이 기억과 감정, 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세로토닌 시스템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뭐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울증, 불안증, 정서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미주신경 자극이 이런 세로토니너직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정서나 감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파 7 니코티닉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서 이게 그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조절을 해서 뇌 CNS의 염증을 억제시킨다는 게 주요 이제 기전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런 그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을 통해서 결국은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뇌의 시냅스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학습 능력, 그다음에 기억력, 인지 이런 것과 관계가 있고, 아까 이명의 치료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뇌의 가소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회로와 재구성이라는 게 결국은 기억, 학습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고, 학습이라는 게 결국 새로운 시냅스가 연결돼서 다음번에 똑같은 행동을 하거나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꺼내낼 수 있는 게 되는데, 이 신경회로 재구성을 미주신경 자극이 도와준다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뇌졸중 후에 여러 신경 세포들이 손상이 됐을 때, 신경의 연결들이 손상됐을 때 미주신경을 그냥 단순히 재활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미주신경 자극을 하면서 재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재활 훈련의 효과가 증가된다는 것이 이미 논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로 임뮨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논문들이 많이 있고 뭐 리뷰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뇌졸중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후반부터 중후반부터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 다만 한 가지 이제 이거에선 침습적인 디바이스는 아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침습적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침습적인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재활 환자 뇌졸중 환자들을 재활을 하게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 재활 효과가 향상됐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습적인 거는 이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침습적인,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인 것들에 대해서 특히 또 이비인후과 또 이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명과 관련된 미주신경 자극 논문은 이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 거의 이제 최초입니다. 이게 거의 한 20년, 벌써 한 20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명도 동물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디텍션이라고 해서 삐 하는 소리를 들려주다가 중간에 잠깐 갭을 둡니다. 그러면 실험 동물 같은 경우에 그 갭을 삐 하는 소리가 듣다가 그 소리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지게 되면 동작을 딱 멈춥니다. 그러면 그 갭을 디텍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음성 난청을 만들어서 정상 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성 난청을 만들어서 이명을 만들면 이 갭을 디텍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밖에서 갭을 줘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갭 디텍션 레이트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VNS와 톤을 페어링해서, 그러니까 미주신경 자극과 소리를 같이 들려주면 이 갭 디텍션 레이트가 올라갑니다. 즉 이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려주는 그 소리의 단절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주신경 자극과 소리를 자극하면 전달해 주면은 이게 이명을 치료할 수 있겠다. 그게 그 뇌를 자극하고 뇌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겠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다음으로 또 이제 뇌 가소성과 청각 가소성과 관련된 게 이 사이언스에 나온 이 논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달팽이관과 대뇌 피질은 피아노 건반처럼 1대1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주파수가 아 달팽이관에 듣는 소리하고 이 대뇌 피질이 1대1로 아주 공평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주신경 자극을 주면서 9kHz 소리, 9kHz니까 여기가 파란색쯤이 되겠죠. 9kHz 소리를 들려주면서 미주신경 자극을 하게 되면 이 뇌가 1대1로 이렇게 공평하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9kHz 소리를 담당하는 뇌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9kHz를 듣는 그 달팽이관의 세포가 더 많은 뇌의 이 청각 피질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1대1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청각 피질의 가소성이 증가돼서 이게 1대1이 아니라 1대 다로 어 토노토픽 맵이 브레인의 오디터리 콜텍스의 펑셔널 맵이 변한다는 겁니다. 즉 원래 이게 그냥 미주신경 자극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9kHz 소리만 줘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미주신경 자극을 했을 때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미주신경 자극이 뇌 가소성을 향상시킨다. 특히 청각 시스템의 어떤 그 가소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알려졌고, 이명과 그때부터 이제 이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사용을 하고 소리를 같이 들려줬을 때 이명이 좋아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물론 이분들은 이제 이명 때문에 이런 디바이스를 삽입한 건 아니고 뇌전증이 있어서 이 침습적인 미주신경 자극 장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명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리와 미주신경 자극을 페어링해서 자극을 했을 때 6주간 치료를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트 마일드 그룹이 거의 25%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주, 12주 치료를 했을 때 거의 60%가 넘는 분을 차지해서 이명이 감소했다. 이것은 대조군의 거의 2배 가까이 이명이 호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텐스 장비를 이용해서 이게 임상 시험을 한 그 이명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용 장비는 없기 때문에 이 텐스 장비를 이용해서 이 전극을 붙여 가지고 귀에 자극을 전기 자극을 주면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들려주는 걸 20분씩 열흘간 치료를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 정도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뭐 바스라든가 THI와 같은 이명 점수가 호전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기는 이제 이명 치료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통증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고, 또 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신경 분포 부위 중에서 요 앞쪽만을 이렇게 집게로 찝어서 소리하고 전기를 50분씩 10일간 들려주는 치료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리의 라우드니스, 그다음에 언노이언스라니까 이명의 불편감이죠. THI라는 건 티니투스 핸디캡 인벤토리. 그래서 이명의 어떤 그 불편감을 측정하는 그런 중증도를 측정하는 설문입니다. 그래서 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포 앤 애프터에서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에서 같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 논문을 비슷한 논문 또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트 리듬 베리에이터, 심박 변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개선시켰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설명하기는 이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뇌 림빅 시스템이라든가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자극함으로써 어떤 그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스트레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교감 신경을 억제시켰다. 그러면서 이 심박 변이도를 증가시켜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불면증을 이제 텐스 장비를 이용해서 귀 부위를 자극해서 4주간을 치료했더니 요 미주신경 외이 분지를 자극했고 불면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하는 연구 결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침습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그 인지 기능을 본 논문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이제 다른 질환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이 디바이스를 삽입해서 사용을 했더니 이 14명에서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집중력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뭐 거의 30% 가까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울증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자체도 미주신경 자극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고를 한 그런 논문입니다. 침습적인 게 좋긴 하지만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뒤에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제 미주신경 자극 기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요 외이 분지를 일부 자극을 하면서 이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인지 기능과 관련된 수행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비포 앤 애프터 증가했다 하는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또 텐스 장비를 이용해서 노인들에게 건강한 정상 노인들에게 정피적으로 외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이런 그 페이스 네임 메모리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했을 때 이런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험 동물이긴 하지만 이게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에게 고지방 식이를 5주간 주입하고 5주 후에 이제 컨트롤군과 샴군, 그다음에 이 오리큘러 베이구스 너브 스티뮬레이션 군을 자극을 했을 때 이 미주신경의 실험 동물을 미주신경을 자극한 군에서 먹이 섭취와 체중이 감소하고 또 혈중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가 증가해서 에너지 소모는 더 증가시킴으로써 체중 감소를 유발했다고 하는 그 논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뇌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어 사람에서 여러 질환들에 사용할 수 있는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주신경 특히 외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거는 그 이침, 전침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뭐 한방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제 침도 계속 이제 변화해서 뭐 약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그 한다는 걸 이제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귀에 침을 놓는 거, 그다음에 전기에 침을 놓는 거가 미주신경 자극이 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주신경 특히 외의 미주신경 자극이 이런 이침과 전침의 어떤 현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침은 여러 가지 이게 이 귀라는 게 인체에 대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 부위의 침점들을 자극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 여러 가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고 전침이라는 거는 결국 이 침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단순히 경락을 자극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여러 가지 뭐 그 생리적인 또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그 현대의 한의학의 치료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침과 전침 같은 경우는 뭐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뭐 우울증, 자율신경계 조절, 또 뭐 비만이나 금연, 안구건조증 이런 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여기 자율신경 조절도 나와 있지만 만성 통증, 우울증, 뭐 안구건조, 불면 아까 제가 미주신경 자극이 전신적인 염증 감소라든지 또 대뇌 신경 조절 효과를 통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양방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질환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어떤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경험에 바탕한 이런 지식들도 어떤 현대적인 새로운 과학 기술로 재해석이 되고 또 계속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한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이 한의학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좀 이제 웃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찾아봐서 이제 이 한의학적 관점에서 본 미주신경을 한번 좀 이렇게 간단히 언급을 해 보자면 결국은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그 기의 순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의 순환이라는 것은 생명 활동의 근본이고 또 미주신경이야말로 이런 기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또 이게 미주신경 예를 들어 미주신경 실신을 한가한에서는 기골이라고 하는데 이 기골은 뭐 울결형과 해악형이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미주신경과 관련해서는 뭐 형신 이론론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이게 하나다, 서로 연결돼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결국 우리의 뇌와 이 장기를 연결해 준다고 한다면 이 어떤 마음으로 대변되는 뇌와 또 이제 그 몸으로 대변되는 이 장기를 연결해 주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한다면 또 우리 전신적인 또 뇌의 어떤 정신과 마음의 질환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도 뭐 이 미주신경이 뭐 심장 또 위, 간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뭐 위장에서는 뭐 이런 치료를 하는데 미주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간 같은 경우 뭐 기혈을 부드럽게 하고 뭐 스트레스로 인한 감기 우려리 미주신경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이것만 뭐 이 한의 뭐 양방 이런 것만 빼놓고 생각을 아까 해본다면 아까 이 그림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보시듯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몸통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그중에서 부교감 신경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조절하면 이런 질환들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 한의에서도 결국 이런 비슷한 얘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주신경 자극을 질환에 어떤 적용하고 아 우리가 검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실험 동물 실험적으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지만 이 실제 임상의학 쪽으로는 뭐 저희 그 의과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연구가 생각보다 돼 있지 않습니다. 침습적인 거는 이제 의료기기로 인정이 돼 있지만 비침습적인 외의 미주신경 자극은 실제 의료기기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도 이 창업을 하고 이걸 이제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깜짝 놀랐었던 거는 제가 박수 원장님하고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박수 원장님이 그 심자 군주 지간 이렇게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군주가 되는 장기다. 그런데 그 한방에서는 이게 심이라는 게 뭐 심장을 말할 수도 있게 뭐 하겠지만 그 심장과 어떤 심장 마음이라는 게 결국 여러 그 장기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뭐 그런 의미겠지만 그 심이라는 게 결국 심장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또 이제 뇌 또 마음 뇌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이 미주신경이 우리 마음과 뇌와 몸통 장기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의적으로도 또 맥락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 여러 가지 뭐 조금 고민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이게 또 소개를 하고 또 꼭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다고 한 게 과연 이런 맥락적으로 분명히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공감대를 갖고 또 환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착안을 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거는 이제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웰니스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의료기기는 소리클입니다. 소리클은 요 이제 본체하고 헤드셋이 있어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데 이제 처음에 약간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면은 되게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써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기 홈쇼핑에서 의료기기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용 의료기기를 추구합니다. 병원에서 쓰면 좋긴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해야 또 편리성을 증가시키고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쓸 수 있지만 어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개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방에서 많이 쓰는 뭐 맥진기 이거를 내가 사서 집에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방에서 쓰는 맥진기는 병원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집에서 불편해서 못 쓰는 거지 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개인 디바이스를 병원에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기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여야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그러려면 허가용 임상 시험을 질병마다 다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둘째로 힐라운 프로라는 웰니스 기기입니다. 웰니스 기기는 이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이건 질병을 치료합니다."라고 홍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기는 현재 저희가 허가형 이명과 불면증에 대해서 허가형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내년 1-2 분기에 이제 인증을 받아서 정식 의료기기로 나오고, 지금 저희가 이제 보급하고 있는 건 힐라온 프로입니다. 그래서 힐라온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질병을 치료한다고 광고는 못 하지만, 뭐 기존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현재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실제 제 임상 그 병원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이고, 요것도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적인 기술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웨이의 미주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전기, 소리 자극 조합 기술, 구조 형상 기술, 이런 것들이고, 이거를 통해서 고리팩과 청반을 통해서 뇌를 자극해서 뇌내 가소성을 향상시키고 전신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 저희가 출판을 했고, 또 국내 해외 특허 다수 출원을 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기 올 초에 임팩트 팩터 8.2의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의 하버드 의대와 같이 논문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사업성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해외에서도 연구자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의료기기 소리클입니다. 소리클은 요게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체가 있고 유선에 헤드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드셋에서 전기 자극이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 두 개의 전극, 왼쪽 두 개의 전극 사이에서 전기가 나와서 아까 그 웨이 미주신경 부위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또 소리 자극을 통해서 이명 같은 경우 이게 그 대뇌 청각 피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리 전기를 조합해서 뇌에 자극을 하고, 또 환자의 특성에 맞게 이명 같은 경우는 청각이라든가 이명의 특성에 맞게 자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극 기술 자체는 여러 가지 질환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노하우로 질병마다 최적화된 그런 자극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제 현재 시중에 이제 보급하고 있고 또 사용 가능한 힐라온입니다. 힐라온 같은 경우는 기존은 똑같습니다. 자극 방식도 똑같습니다만 이제 스펙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의료용이 조금 더 고사양이고, 웰니스 기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소아 발달장애 클리닉, 또 이비인후과에서도 힐라온 프로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정신과 신경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한번 좀 그 원장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논의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한의원에서도 이런 힐라온 프로를 이용해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를 한번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해외에서는 이제 브라질 안비자의 인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FDA, 유럽은 CA,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임상 시험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의료기기 시장이 남미고, 남미에서 가장 큰 그 큰형님 노릇을 하는 그게 브라질이고, 브라질의 의료기기 인증 그 시스템을 안비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브라질 안비자에서 이명에 대해서 먼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서 실제 제가 작년에 가서 여러 그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었고, 실제 올해 이제는 이제 브라질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도 이명에 대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웰니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특히 뭐 이제 뭐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미주신경 자극기기, 또 의료기기인 소리클과 또 비의료기기 힐라온에 대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감정과 정서를 조절하는 거는 전두엽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사회성과 어떤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게 이 전두엽이다. 여기 보시면 뇌의 앞쪽인데 앞쪽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위가 우울증이나 불면증의 치료의 타겟이고,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요 일렉트로 코어에서 만든 감마 코어는 FDA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 편두통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 디바이스하고 fMRI 비교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접니다. 제가 또 요 뇌가 이제 요것도 저고 요것도 저고, 실제 제가 이제 통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이제 다른 날 요 기기를 사용하면서 똑같은 프로토콜로 fMRI를 2번을 찍었었는데, 목 부위를 자극하면서 fMRI를 찍어 가지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뇌의 앞쪽이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거의 효과가 없는 거죠. 예, 뇌 자극 효과는. 두통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어서 인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뇌는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외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fMRI를 찍으면, 여기 보시면 눈하고 눈 사이가 이마, 뇌의 앞쪽이니까 전두엽 부위고, 여기 요 엑시알 요 평면에서 보시면 요 부위가 전두엽 부위고, 요 가운데 부위가 변연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뇌 심부 깊숙한 곳, 변연계에 있는 이 변연계, 그다음에 뇌 대뇌 피질을 자극하는 데는 이런 FDA 심지어 인증을 받은 제품보다도 뇌 자극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위가 결국 인간의 감정과 정서, 기억, 뭐 공포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인지기능, 아마 치매,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치매 같은 질환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매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력만 나빠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기억력도 나빠지면서 의심하고 잠도 안 자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면서 때때로는 난폭한 행동도 하고, 그게 뭡니까? 결국은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이 같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엄이나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질환입니다. 결국은 치매도 기억력, 대뇌 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두엽, 변연계와 같은 뇌 심부가 함께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그 고통받는 거고 보호자들이 힘든 거기 때문에, 치매라고 해서 기억력만 좋아지게 한다고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미주신경 자극도 분명히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에서도 실제 현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 임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탐색 임상을 마쳤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을 오래 하면 좋지만, 뭐 여러 가지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6주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 6주를 사용했을 때 PSQ가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고, IS가 인썸니아 시비리티 인덱스인데, 둘 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주, 6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 샴이라는 거는 기기만 주고 실제 자극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런 뭐 암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극이 안 들어가도 내가 그냥 기기를 쓰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불면증이 어느 정도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의 임상 시험은 요거보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PSQI 같은 경우는 3주, 6주 모두 이 실제 TAVNS 요 기기를 이용해서 자극을 했을 때 요 샴 디바이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어 호전됐습니다. PSQI가 20점 만점의 설문입니다. 20점 만점의 설문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한 4점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이게 개선됐다는 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진 거고, 이거를 그러니까 시간으로, 수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모든 환자들이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수면 시간이 증가한 겁니다. 6주 시점에는. 그러니까 사실 불면증 환자 입장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더 잘 수 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더 잘 수 있다고 한다. 육주 치료에서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더 잘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 어떤 분들은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가 아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와서 요거를 바탕으로 지금 확증 임상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적응증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연구자들하고도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태리 로마 의과대학의 이제 마라노 신경과 교수인 마라노 교수와 그걸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킨슨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파킨슨이 이게
트레머, 진전, 이렇게 떠는 것 때문에 뭐 보행을 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프리징이라고 그래서 딱 굳습니다. 이게 걷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못 걷고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징에 대해 게이트의 프리징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20 명을 했는데 이 TABNS 군은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조군 컨트롤 그룹이 아직 11명밖에 안 돼서 요 11명만 더 모으면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연락이 얼마 전에 7월 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 공대 뇌공학과 황한정 교수님하고도 뇌파 관련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 1분씩 온오프를 하면서 이 뇌파 측정을 했을 때 뇌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이 전두엽 부위에 주로 알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또 에프널 스타디도 했습니다. 에프널스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요렇게 그 다이오드를 이용한 그 니어 인프라레드를 쏴서 두뇌 대뇌 피질의 혈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뇌가 활성화되면 혈류가 증가해야 되고, 뇌가 어떻게 좀 억제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건데, 주로 전두엽 부위에 이렇게 미주신경 자극을 하면서 전두엽 부위의 뇌 혈류를 에프널스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티뮬레이션이 넌 스티뮬레이션에 비해서 혈류량이 증가한 부위가 유의하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위의 미주신경을 자극했을 때 옥시헤모글로빈의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뇌 피질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림대 이호정 교수님하고 fMRI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TAVNS는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요 부위를 자극을 하고, 샴 같은 경우는 요 로뷸, 요 귓볼 부위를 자극했습니다. 요 부위는 이제 그냥 3차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라 미주신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프론트 페리에탈 로브의, 그러니까 전두엽과 두정엽의 네트워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두엽이 감정과 정서를 조절하는 부위이고, 이게 결국 다른 뇌 부위와 얼마나 연결이 활성화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을 자극했을 때 그런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웰리스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사격 선수들 12명 실험군 대조군으로 나눠서 30분 동안 1개월 동안 사용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문제지만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이런 멘탈 문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엘리트 레벨로 올라갈수록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불안증 이런 것들이 실제 수행 능력하고 직결된 그런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했을 때 이 스트레스, 우울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집중력 같은 경우도 통계 집단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 결과를 논문으로 저희가 SCI 페이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힐라운이라는 디바이스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랬을 때 컨트롤군에 비해서 시험군에서 스트레스와 코그니티브 앵자이티, 즉 인지적 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활용한다면 실제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의 어떤 멘탈 케어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양궁 선수들이 뭐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멘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뭐 축구장에서도 활 쏘고 뭐 밤에도 활 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과학적인 이런 기술을 이용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뇌파 관련된 연구도 이거 황한정 교수님과 다시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향상과 관련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외위 미주신경을 자극했을 때 알파파, 세타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지난달에 SCI 페이퍼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현 교수님하고 한 그 실험 동물로 한 논문인데요. 이제 MCAO라는 게 그 미드 세레브럴 아터리 오클루전, 그러니까 그 뇌 혈류를 막는 그 뇌졸중, 뇌 허혈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뇌 혈류를 막으면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MCA 부분에 이게 하얗게
뇌에 허혈이 생깁니다. 빨간 부분은 이게 피가 통하는 부분인데 하얀 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파크 뇌졸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면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뇌혈류를 폐색시키고 미주신경 자극을 주게 되면은 MCA 오클루전과 VNS를 페어링하게 되면 이 허혈 부위가 감소합니다. 즉 허혈이 왔을 때 이걸 빨리 미주신경 자극을 하게 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신경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 허혈을 감소시키고 뇌 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사람한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맞아야겠지만 어쨌든 실험 동물 레벨에서 이런 그 미주신경 자극이 뇌 허혈에서 뇌신경 보호와 뇌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클과 힐라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의료기기이고 웰니스 기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임상 시험과 저희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 힐라운 프로도 현재 저도 임상에서 실제 환자들에게 권유해서 심한 분들을 사용을 하게 하고 있고 또 아까 소아 발달 장애 클리닉 여러 의료를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방 쪽에도 분명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물론 이제 뭐 미주신경 자극기라고 해서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고 한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중에서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고 또 비슷한 어느 정도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90% 이상의 기기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 완성 전이고 그냥 개념만 있는 그런 것들이거나 연구용이거나 실제 아니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레퍼런스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토닥이라는 회사에서 미주신경 자극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이제 인공화호가 메인이고 미주신경 자극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탐색 임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 시험을 다 끝내고 적용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기다려야 이게 임상의 결과를 확인해서 임상 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99% 이거는 그 연구용입니다. 그래서 임상에 판매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의료기기로는 이런 기기는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없고 의료기기 아닌 레벨로도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는 임상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중국제도 있습니다만 뭐 이건 100% 의료기기가 될 수도 없고 아니고 그다음에 또 중국제이기 때문에 이게 기전이라든가 어떤 그 품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요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직 이제 개발 전이고 실제 요렇게 귀 부위를 요렇게 자극해 가지고는 외이 미주신경을 효율적으로 자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백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외이 미주신경 부위를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팔세토라고 그래서 목 부위를 자극하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아까 미주신경이 머리를 통해서 목 안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까 FDA 인증을 받은 감마코어 같은 경우는 목 부위에 이 디바이스를 내가 붙였다 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귀찮으니까 요렇게 아예 그냥 목밴드 같이 이렇게 해서 목 부위를 자극하는 건데 얘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목 부위를 이렇게 자극해서는 의료기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얼마 전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같이 좀 연구를 하자." 뭐 메일이 오는데 제가 일부러 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와 그걸 제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앵자이티, 스트레스, 슬립, 뭐 페인 컨트롤 다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웰니스 기기로 밖에 한계가 될 수가 없고 웰니스 기기로도 실제 과학적인 백데이터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금 의료기기로 인증받고 FDA 인증받은 건 이제 르니어입니다. 르니어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뉴로모드 디바이시스라는 아일랜드 회사입니다. 본사가 더블린에 있고 요 개발자 창업자 중에 한 명이 한국계 PhD입니다. 그래서 청각 전공하는 거기 때문에 휴버트 림이라고 저도 잘 아는데 이 기기는 비교적 잘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제품명이 르니아고 이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소리와 전기 자극으로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이명을 치료하는데 FDA 인증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전극이 혀에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에 이 숟가락 같은 전극을 물고
그럼 혀가 따끔따끔하게 자극이 옵니다, 전기 자극이. 그러면 요게 실제 치료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물고 있으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혀 짜릿짜릿하고 귀 자극도 이게 약간 느낌이 이제 예민한 분들은 짜릿한데, 혀 자극하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귀 안에서 다 소리 전기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움직이고 먹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뭐 FDA 인증을 받아서 지금 해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국내 인증을 받고 FDA 인증을 이제 CE 인증을 받으면 당연히 사용성 면에서 또 편리성 면에서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루니어보다 더 사업적으로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시면 이 귀나 뭐 이 얼굴 부위를 자극하는 신경 자극 디바이스, FDA나 CE 인증 받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미주신경 자극이 아니고 한 대부분은 갈바닉 자극기입니다. 갈바닉 자극이란 게 뭐냐면 이제 귀나 요 귀 뒤에 유양동을 양쪽을 직류로 음극 양극이나 양극 음극으로 자극을 하면 전정기관이 자극이 됩니다. 전정기관이 자극되면 균형감이 상실되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뭐 효과가 있다고 하고 뭐 불면증이나 뭐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CES라고 그래서 FDA에서도 분류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찾아보시면 이런 자질구레한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메디카나 이런 데 가서 실제 착용을 해 보고 하는데, 요 양쪽 귀에 요 자극을 이렇게 끼고 딱 치면은 약간 어지럽습니다. 핑 도는 느낌이 나서 한쪽으로 요렇게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뭐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 뭐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디바이스인데, 실제로 인증을 받았어도 임상 논문이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효과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없어서 실제로는 거의 판매되거나 사용되지 않고 시장을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디바이스, 병원용 디바이스로 뭐 귀에다 대고 하는 것들이 외국에는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텐스가 주목적이지 이렇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 전기 중에서 거의 전기만 사용하고 이제 한쪽 귀만 자극하기 때문에 뇌자극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외에도 이 중국제 제품들이 뭐 알리나 뭐 이제 이런 데 찾아보시면 있는데,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중국제들에 비해서는 어 이 제품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뇌 자극 효과는 뭐 확실히 월등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의료용으로 결국 이제 의료기관에서 결국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가 없는 부족한 거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래서 소아과 원장님들이나 또 이비인후과, 신경과, 정신과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저희가 하버드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병원이 이제 메인 병원이 MGH가 있고 재활 쪽은 스폴딩 병원입니다. 스폴딩 리해빌리테이션 하스피탈에 거기 보시면 이제 펠리페 프레그니 교수라고 이제 신경과 교수인데, 이제 이명이라든가 뇌 치료, 뭐 의료기기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장님이고 저희 대리인인데, 실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재작년에 스폴딩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게 뉴로 모듈레이션 센터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그니 교수, 존슨 부원장님, 그러니까 로스 원장님 그렇게 해서 개소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폴딩 병원 프레그니 교수 랩에 저희가 이런 현판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라이브에서 서포트해서 이런 스폴딩 뉴로모듈레이션 센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이런 공간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 현지에서 저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FDA 인증을 위한 아마 임상 시험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하버드 같은 경우 저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하버드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 아니면 회사들에서 뭐 돈을 싸 가지고 옵니다. 같이 연구하자고 하는데, 저도 제가 이제 제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아는 분을 통해서 프레그니 교수님을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제안이 굉장히 다른 회사 글로벌 대기업들에서도 많이 왔는데, 저희 기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선뜻 이제 공동 연구에 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들이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거는 이게 제가 이제 의사이자 교수이고 또 의사 과학자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저희 기술 자체나 제품에 대해서 어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TMS, TDCS, 그다음에 뭐 바이오 피드백, 뉴로 피드백, 이런 거 이분이 제일 뭐 전 세계 전문가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해볼 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할 거 다 해 보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는 저희 어떤 기술력, 또 어떤 그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런 임상 시험을 하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심박 변이도 또가 개선되는 그런 연구 결과이고, 예 입니다. 그리고 하버드하고 연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똑같이 이제 요런 자극을 주면서 여러 가지 고 노고 테스트와 같은 어떤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또 인지와 관련된 이런 퍼포먼스 태스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런 뇌파뿐만 아니라 이런 그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 태스크 수행 능력이 통계적으로 향상되는 걸 확인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아까 임팩트 8.0에 나온 건데, 통증이 감소를 합니다. 통증.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컨디션드 페인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퍼셉션, 페인에 대한 인지 역치를 측정을 하는데, 페인, 통증에 대한 인지 역치가 올라갑니다. 그 역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통증에 대해서 그만큼 덜 예민해진다는 거고, 덜 예민해진다는 거는 덜 아프게 된다는 거죠. 급성 통증은 좀 그렇지 않지만,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실제 통증은 한 3 정도 있는 건데 뇌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를 5나 7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민감도가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민감도는 말초의 문제가 아니고 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뇌를 자극해서 통증의 민감도를 낮춰준다. 역치를 높여주고 민감도를 낮춰준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자극이 들어와도 통증을 덜 느끼게, 덜 아픈 것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통증, 특히 중축성, 악성 통증 같은 경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고, 그 점을 인정받아서 하이 임팩트 팩터 저널에 이게 논문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버드 의대랑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한 거고요. 또 뭐 안전성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 미주신경 자극은 장점이 오래 써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드버스 이벤트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약간 뭐 피부가 빨개지거나 뭐 조금 통증이 일시적으로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뭐 저희가 한 연구도 그렇고 다른 뭐 유사한 연구들에서도 이 메타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대, 여기 조브라고 JOV라고 쳐서 들어가시면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상 시험했던 걸 실제 동영상으로도 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 선생님들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시험 실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를 잘못 눌러서 지금 넘어가느라고 좀 하는데요. 다시. 네. 예, 그렇게 하고 뭐 프레그니 교수님 동영상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고, 지금도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저의 기술력이라든가 또 미국 내 또 글로벌한 사업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한국에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소아 발달 클리닉 하는 원장님들하고 해서 이 발달 장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빨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 발달 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폐 스펙트럼, ADHD, 또 아니면 실제 병변이 있는 것, 뭐 유전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대부분 이 전전두엽과 기저핵 변연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결국 이 뇌 가운데 또 뇌 앞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TDCS나 RTMS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밖에서 전기나 자기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자극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건데, 미주신경 자극은 어떻게 보면 귀에 있는 뇌로 가는 전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전선을 타고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심부 안쪽을 더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뇌 주요 부위들을 더 효율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뭐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뇌 부위를 이 발달과 관련된 뇌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논문들을 보면 뭐 ADHD,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이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주신경 자극과 관련된 NTS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주신경 자극을 실제 그러면 이 발달 장애에 사용한 이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영아기에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게 뭔가 좀 발달 장애로 인해서 이 젖을 잘 못 바는 그런 아기들한테 미주신경 자극을 한 논문입니다. 그랬을 때 35 명을 대상으로 2 주간 TAVNS와 젖병 수유를 같이 병행했을 때 여러 가지 감각 프로필에서 감각 처리 능력, 그다음에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서 미주신경 자극을 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이건 비침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침습적인 것보다는 효과가 좀 약합니다만 하루 30 분씩 4 주간 했을 때 4 주간 기초 기간을 갖고 20주 동안 TABNS를 했을 때 발작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지금 현재 클리닉에서 발달장애 클리닉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9세 뇌병변남하고 조산으로 인해서 실제 단순히 뭐 그냥 ADHD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몸 좌측에 강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힐라운 프로를 한 2달 정도 매일 긴장이완 모드를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강직이 조금 개선됐다 하는 거를 요 클리닉 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같은 경우는 11 세고 자폐고 특수학교 지금 5 학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힐라운 프로를 사용한 게 한 4 개월 정도 되었고 한 5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원래는 이게 협조가 거의 약간 좀 말을 안 듣고 이게 지시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거를 사용했을 때 시지각 협응력 또 기억력 이런 것도 좋아지고 훨씬 수능도도 좋아지더라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지금 이명 환자들 뭐 전수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심한 분들 또 불면증, 불안증과 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 실제 힐라운 프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뭐 굉장히 협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저희가 환자 셀렉션을 잘 해서 사용을 하면 다른 어떤 치료 또 다른 지금 뭐 약물이라든가 어떤 뉴로 모듈레이션 다른 방법들보다 굉장히 우월한 그런 결과를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소리 클리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도 상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 치료하는 거를 대면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온라인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제행동 치료, 소리 치료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한 거고 실제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와서 처방을 받으면 환자가 자기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집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인증받고 신의료기술 유예가 통과됐기 때문에 곧 이제 고 시간 하면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이 30일 동안 주 5회 6 주간 매일 교육 동영상, 생각 기록지, 맞춤 처리 치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내가 이제 이명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위에 선정이 됐고 또 혁신의료기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면은 정식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EC 이제 디클래레이션도 받아서 이제 CEMDR 유럽 의료기기 인증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신기술 인증도 받았고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D가 급여 수가로 들어가는 거하고 FDA 인증을 미국에 받는 거 그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명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지털 치료기기 중에 넘버 3 불면증이나 우울증보다 훨씬 처방 건수가 많고 하는 걸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명 치료용 디지털 치료기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이 한방 쪽에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걸 그냥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를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시간이나 에너지를 줄이고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비인후과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간혹 저희 기기를 도입해서 하는 때는 저희 소리 클리어, 그다음에 또 요 힐라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는 주로 이제 이명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다른 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 이런 데서는 또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DTX 같은 경우는 이명 점수가 초반에 46점인데, 이걸 6주 사용을 하게 되면 24점으로 50% 정도 감소합니다. 이게 약물보다도 굉장히 더 효과가 큰 겁니다. 약을 써도 이렇게 50% 감소를 시키기가 어려운데,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하루에 매일 동영상 강의, 생각 기록지, 소리 치료, 요런 거 요 세 세션을 하게 돼 있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30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히만 한번 보시면, 생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에 요런 손님을 집으로 콘텐츠를 초대했는데 환자들이 보고서 손님이 제 이제 시간에 쉽게 말하면 도착하지 공부를 하는 않았습니다.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그렇다면 것들을 배우게 되고, 당신은 이건 이제 이명에 첫 대한 번째 어떤 시간에 생각들을 보는 가지고 있나요? 거기 스트레스를 때문에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이 이제 이에 따라 이명의 어떤 뇌는 이런 스트레스 DTX가 어떤 호르몬을 거고, 조절하는 것은 이명에 대해서 매우 이제 이런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게 부정적인 왜 생각 중요한가, 줄어들면 이렇게 이명 해서 증상이 이런 조금씩 완화될 거를 위해서 것입니다. 이제 어, 이 노력을 과정은 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그런 꾸준한 내용입니다.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를 보시면 THI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3점에서 20점대로 그랬습니다. 요 시험군이라고 치료를 안 한 게 아니고 대면 인쟁동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대면 인쟁동 치료보다도 비대면으로 DTX를 이용해서 한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TFI라는 이명 인덱스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6주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부정적인 감정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에 비해서 액티브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부정적 사고도 감소했고 우울감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동영상 내용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셨는지. 이명이라는 이제 거에 대해서 DTX 잘 치료를 마치고 몰랐었는데 그런 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분들의 이제 보니까는 지금 많이 체험, 도움이 그러니까 사용 됐어요. 후기입니다. 6주 치료를 치료 마치고. 전후의 이명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신가요? 이명 크기 차이도 많이 줄었고요. 예. 그 횟수 제가 느끼는 크기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명으로 인한 불안이나 걱정도 줄어들으셨는지. 그렇게 처음에는 이명이 좀 더 심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불안은 없어졌어요. 이명이 같이 들리더라고요. 걱정이 줄어들으셨다면 치료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네. 그 동영상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이런 치료를 권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저처럼 힘들다면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 처음에 저 되게 힘들게 여기를 찾아오게 됐는데 선생님 말씀이 이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걸 듣고 제가 치료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미주신경이 자율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자율신경이 여러 가지 정신 신체 질환에 관련이 돼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다 알지만, 정작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에 잘 적용을 못했습니다. 맨날 뇌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측정하고 예측 또 중요하지만 실제 치료에 어떤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이 없었지만, 이게 미주신경 자극, 특히 이제 외이 미주신경 자극은 비침습적으로 자율신경, 그중에서도 부교환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술이기 때문에 신체 질환 또 다양한 뇌 질환에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이비인후과, 정신과, 신경과 이런 부위에서도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방 분야에도 분명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고 또 도움이 한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소개를 기회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걸 보급하고 또 미주신경 치료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저희가 또 뭐 지금 기기뿐만 아니라 또 한방에 특화된 한의에 특화된 여러 가지 뭐 조합된 이 새로운 기기들도 충분히 더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지난 세계 이명학회에서 저 15분 강의만으로도 진짜 큰 인사이트를 얻었었는데 오늘은 교수님 어떻게 2시간 동안 하셨는지 정말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더 큰 울림과 통찰을 얻었습니다. 아유 귀중한 시간을 감사합니다. 내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 옆에 혹시 지금 밑에 보면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아 혹시 좀 네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어 그러면 먼저 온 거부터 영과 올드의 기준 제가 이거 띄워 놓고 하겠습니다. 영과 올드의 기준은 몇 살일까요? 제가 그 연구는 60 세를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연구하신 거 말씀이신 거죠? 부교감신경. 예. 그리고 귀의 미주신경 부의 자극이 중요한 거 자극을 때 특정 주파수 저희가 이것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외국의 어떤 기기나 아니면 어떤 논문들 보면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 데이터로는 특히 이제 웨이의 귀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건 주파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 부위의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그건 신경을 직접 이렇게 감고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TMS나 TDCS 같이 이게 뇌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거는 주파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MS 같은 경우는 1 헤르츠 이상이냐 이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시키기도 하고 인히비션 하기도 하는데 미주신경은 요 귀를 자극하고 귀에서 브레인으로 뇌간으로 갔고 NTS에서 로쿠스 셀룰러스로 이게 정거장 타고 전달되기 때문에 여기서 몇 헤르츠로 자극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궁극의 목적은 아까 전전두엽 부위하고 변형계 부위를 잘 자극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주파수를 몇 헤르츠로 여기서 주냐에 따라서 그게 브레인까지 콜텍스 부위까지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통증 요 다미주 이론은 사실은 제가 아주 이게 공부가 깊지는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 지금 통증 이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도 이제 통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NT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아마 이 NTS가 이 배 쪽 미주신경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목 부위에 이제 주로 이제 공학하시는 박사님들이 그러면 미주신경이 약간 여러 섬유로 여러 신경으로 여러 종류의 신경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NTS만을 박리해서 그거를 자극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실험 동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유인원 뭐 영장류에서도 뭐 이렇게 박리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연구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임상 레벨로 오려면 굉장히 아직 멀었습니다. 뭐 이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초음파를 가이드해서 박리하려면 이 박리한 다음에 전극을 몸에 심어야 되거든요. 목 쪽에 있는 미주신경에 그렇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초음파로 하고 박리하고 뭐 하는 거는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실제로 미주신경에 문제가 되는 건 대부분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 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NT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NTS는 이 귀로 가는 귀의 미주신경은 NTS로만 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는
이 외의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게 이런 초음파로 가이딩하면서 미주신경 방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한 번 잠자기 1 시간 전에 30 분을 사용하도록 했고, 고렇게 했을 때 3 주에서도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 예예. 소리 클리어는 이제 이명만 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소리 클은 이제 여러 질환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불면증하고 이명의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질환별로 임상 시험을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에 이제 우울증, 그다음에는 뭐 치매 이런 걸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힐라오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의료기기고 소리 클리어하고 소리 클은 의료기기인데, 소리 클리어는 의료기기가 아닌 겁니다. 힐라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는 요거 1 번, 3 번은 의료기기고 2 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양쪽에 착용하는 겁니다. 양쪽 귀를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뭐 오른쪽 귀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신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외국에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그 비슷한 논문들을 봤을 때 다 뭐 "심장 질환의 이제 근기다."라고 했는데, 어 실제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경험을 해 보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미주신경이 심장으로 갑니다. 가는데 왼쪽 미주신경이만 심장으로 오른쪽 미주신경만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침습적인 걸,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이거든요, 왼쪽. 왼쪽에만 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미주신경은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 자극하면 심장에 부정맥이 생긴다. 심장을 자극해서 생길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쓰지 마라. 왼쪽은 하지 마라. 이거를 쫓아서 귀도 왼쪽은 쓰지 말고 심장 부정맥 있는 사람 쓰지 마라 했는데, 어 외의 미주신경은, 그러니까 요 목으로 가는 목의 미주신경은 심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하지 말라는 건데, 외의 미주신경은 심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뇌로만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심질환자하고 부정맥에서도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간혹 뭐 예전에 이게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한다면 이게 뭐 절대 금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게 소리 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 스토어에 다운로드는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게 구동 모델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가가 안 되기 때문에 막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클리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리 클리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축성 발성 장애는 저희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연축성, 이게 지금 저도 꼭 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발성 장애가 결국은 이 하이베이갈 너브는 미주신경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미주신경이 어 성대 후두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있어서 이 발성 장애가 난다는 거고, 미주신경 자극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미주신경이니까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미주신경의 핵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대 쪽 미주신경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인후두 근육 뭐 발성 삼킴 요런 거 하는 게 이상이 생기면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가 오는 건데, 지금 저희가 주로 지금 타겟하는 이 미주신경은 요 내장 감각하고 어 여기 일반 내장 원심 이거기 때문에, 이 후두로 가는 발성을 조절하는
그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틱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도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정말 그 전문 그 과 선생님하고 같이 임상 시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퍼런스를 저도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 ADHD, 오티즘 이런 자폐 이런 거는 이제 미주신경 자극 논문들이 있는데 이건 별로 없습니다. 양측으로 다 자극이 갑니다. 그리고 청각과민증 같은 경우는 전기 자극만 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전기 소리 따로따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껐다 켰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 가능하면 전기 자극 같은 경우 양쪽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 때마다, 그다음에 또 피부 상태마다 이 전극 그러니까 민감도, 전기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극을 일단 잘 좀 닦아야 됩니다. 이 전극에 이게 저희가 피부니까 이게 지방 성분이 있으면 저항이 올라가서 전기가 잘 전도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극이 좀 오래돼서 거기에 뭐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기름 같은 게 묻어 있거나, 그다음에 피부에 이 귀도 귀지각을 많이 찹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전극 고기를 잘 닦아야 됩니다. 물 티슈 같은 걸 닦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물을 좀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묻으면 아무래도 이게 물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면서 이런 자극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극 강도하고 의료기기에는 이명 진단 기능이 들어갑니다. 근데 힐라운 프로는 뭐 진단 기능은 없고 그냥 전기 소리만 주는 거고, 강도나 스펙, 다양성 그런 게 의료기기하고 의료기기 아닌 거하고는 식약처에서 차이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진단 기능, 또 스펙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TRT에서 하는 소리 치료는 뭐 특정 주파수를 들려주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이 소리 이명을 자꾸 듣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뭐 음악이 됐건 뭐 잡음이 됐건 뭐 칙하는 소리건 뭐 그런 소리 환경을 개선시켜 주자. 그러니까 소리를 자꾸 듣게 해서 난청 있는 사람은 보청기를 쓰게 하거나 해서 소리를 듣게 해 주자는 거지. 어 뭐 주파수를 특별히 강조해서 하는 거는 원래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일부 아까 그 앱 같은 거에 보면 뭐 몇 주파수가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합니다. 뭐 화이트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핑크 노이즈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에비던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보다는 이제 힐라운 같은 경우는 전기 자극이, 미주신경 자극을 하는 건 전기 자극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에서 이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 네. 어, 그, 어떻게 더 이렇게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조금은 답변을 받아서